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서울의 낮 기온이 7월 상순 기준으로는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면서 벌써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기후위기의 주범이 단연 지구온난화죠. 이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아동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소송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수요 집회를 이어가자 전 세계의 아동 청소년들이 동참을 했고, 또 유엔에서 툰베리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연설을 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 변론에는 청구인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언을 했었고요. 또 최근 낙동강 오염 관련 소송에 아동 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들까지 움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헌법 소원은 무엇에 대한 청구였던 건가요? 네, 청구인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네, 이 소송 참여한 청소년들이 온실가스 감축량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헌재는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 인용이 됐습니다. 네. 2006년 2월까지 개정을 조건으로 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는데요. 이 결정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이라서 결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크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로 현재의 35%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리협정 기준인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4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재의 감축 목표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당사국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으로는 파리협정의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최근 제기된 낙동강 오염 관련 소송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1일 이른바 낙동강 1300리 살리기라는 이름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네. 낙동강 상류 유역 주민들이 경북 봉화군의 석포재련소 측에 낙동강 오염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낙동강 1300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3명이 각 1,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여기에 3명이 아동 청소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석포재련소는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거죠? 네,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한 중금속 오염 행위입니다. 석포재련소는 세 개의 공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장들을 이제 휘감으면서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 원고들에 따르면 석포재련소의 공장들엔 이중 옹벽이 있는데 옹벽의 균열을 통해서 카드뮴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유출되어 왔다고 합니다. 또 1공장 이중옹벽 근처 하천 내 고인물에선 하천 수질 기준의 무려 4,577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로와 저류지, 1, 2공장 바닥을 통한 중금속 유출과 퇴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출된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직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축적이 되고 또 이제 강을 오염시키고 강 유역의 토양도 오염을 시켰는데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된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사건의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 카드뮴이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이 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이 오염수를 유출했다면 주민들 피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환경부의 행정처분 기록만 봐도 그 피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요중 카드뮴 농도, 또 혈중 내 카드뮴과 납 농도는 대주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신장 기능과 간장 기능의 이상자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미성년자 원고들은 성장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석포제련소가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유지 청구, 즉 금지 청구도 같이 제기를 했는데요.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측에 퇴적물과 토양의 정화 조치 이행을 요구했고 관련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화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석포제련소의 가동을 중지해라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요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현재 낙동강 상류 유역의 아동 청소년 1,300명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활동도 추진 중이고요. 또 관련한 계기 수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적인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네요. 이 말씀하신 쟁송들은 모두 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들은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오염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성인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기후헌법 소원 당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한채아 양은 2031년에 20살 성인이 되는데 그때 과연 지구 온도는 몇 도 더 상승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현 세대의 어른들은 미래 세대의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낙동강 1300리 살리기 소송에서도 원고들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보전에는 미래에도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환경적 조건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입법과 정책 결정 또 행사를 하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을 뽑을 투표권 자체가 없죠. 네. 그런데 어른들이 망쳐놓은 오염된 지구를 물려받아 오롯이 그 가중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이러한 환경 쟁송의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서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 아이들의 위기의식에 대해서 이제는 어른들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